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감사관님이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감사관님이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은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관 이미혜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경감사팀장입니다. 최성훈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지연 재정감사팀장입니다. 백종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최성혁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네, 먼저 이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쪽 위원회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감사관에서는 공직자윤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재산등록 심사, 취업승인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자체 종합감사 45개 대상기관에 대해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4쪽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2025년도 종합감사 대상 12개 기관 중 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94건 행정상 처분과 17건의 재정상 처분,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등 특정 감사를 2회 실시하여 14건 행정상 처분과 18건의 재정상 처분, 13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 점검하여 사업부서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4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경기도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계약심사 분야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사전감사 운영으로 일상감사 245건, 계약심사 133건에 13억 6천만 원의 예산 조정으로 적정 단가 반영을 도모하였고 보조금 부서 및 사업부서 실무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총 6회에 걸친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및 계약 심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 예방을 위해 감사 사례집 및 계약 심사 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고 세월 게시판에 게시하여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6쪽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평택 실현입니다. 종합 청렴도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청렴 컨설팅에 참여하고 있으며 청렴 동아리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청렴 도서 공간 운영, 청렴 문화 체험 교육 등 참여와 소통이 함께하는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익기관 확립을 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처하고 있으며 부패 발생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부서장 주재 청렴 교육을 정례화하고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조 구축민원 해소를 위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구축민원 37건을 접수 및 처리하였고 지방세 납세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세무상담 등을 통해 지방세 징수유예 등 32건을 처리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양한 구축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및 해결 노력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강화로 시민들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이제 종합감사가 몇 군데라고 하셨죠? 12개? 종합감사 12개고 그다음에 특정감사 14회? 14회를 할 예정인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이제 45개 45개 기관에 대해서 3년 주기로 이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감사 결과 이게 중복되고 반복되는 그 지적 사례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원인하고 그 개선 대책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읍면 기관감사, 읍면동감사를 주로 나가는데요. 이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뭐 주민등록이나 회계 분야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업무 인수인계가 조금 덜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인수인계. 직원들이 업무 연찬이 조금 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이제 순환보직이 좀 빨라지다 보니까 업무를 연찬하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업무 연찬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읍면동 같은 경우는 사실 계약 심사가 이제 거의 없기는 하는데 이제 감사 사례집 같은 거를 발간을 해서 저희가 이제 배포도 하고 또 게시판에 올려놔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부분들이 보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 사례집은 몇 부 배포했어요? 몇 부를 저희가- 30부예요? 네, 제작하신 분? 저희가 이제 전에는 500부 제작했었는데요. 작년부터는 30부로 제작을 하고 게시판에다가 세월 게시판에다가 제작한 감사 사례집을 올려놔서 직원들이 좀 편의성 있게 찾아볼 수 있도록 거기서 그렇게 찾아볼 하고 수 있도록 있습니다. 네. 입장에서 이게 30부면은 지금 이 기관에도 한 부씩도 안 가겠는데? 우리 의회도 주시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럼 저희가 올해 또 제작을 할 건데 좀 더 많이 제작해서 이제 의회도 같이 보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의회는 온 것 같아요. 감사 네, 사례집 네, 예. 온 것 같은데 이거 뭐 더 제작한다고 비용이 이렇게 많이 추가되고 그러진 않을 비용이 것 많이 같은데. 추가되진 않는데 저희가 해마다 감사 사례집을 제작을 하는데 또 직원들이 의외로 책자를 찾아봐야 되니까 약간 불편해서 좀 덜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월에다가 이제 청렴 감사 분야에다가
그 사례집을 올려놓고 또 그 청백리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거기서도 전국 감사 사례집을 같이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작년 올해 이제 읍면동 포함해서 전부서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문으로 안내한 적도 있습니다. 파일로 주로 배부를 하신다. 그래도 이게 뭐 그 단체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파일로도 보겠지만 네. 단체에서도 하나씩은 네, 보유하면서 좀 더 수시로 제작해서 이렇게 예, 볼 수 있도록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비용 얼마 더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적 사항들이 이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게 정기종합감사가 이게 24년도 이제 24년도 실적인 거죠? 행정상 조치 94건, 재정상 17건. 저희가 올해 세 개 기관 이제 산업진흥이랑 청소년 재단이랑 신평동 감사 진행했습니다. 그 건에 대한 지적사항. 올해 한 거예요? 네네. 전년도에는 몇 건이 나왔습니까? 올해 지금 세 개 기관 했는데 이 시정 우리가 조치 전년도에는 대상 기관 15개 기관을 했었고요. 네. 행정상 조치는 340건 하고 이제 재무상 조치는 126건에 1억 3천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상 조치는 70명 정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많은 거 어떻습니까? 이게 데이터가 많은 겁니까? 다른 23년도랑 비교를 하면 이제 비슷한 수치고요. 비슷한 수치. 예, 22년이나 21년에 비교하면 조금 많은 수치이기는 한데 예, 저희가 원래 당초에 22년도까지는 부서의 주의 처분을 개인주의 처분을 안 하고 이제 문책 처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한 8월 경부터 개인주의 처분을 신설을 해서 이제 문책 처분을 하기에는 조금 약하지만 주의를 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갖고 보완할 수 있게끔 개인주의 처분을 신설을 했기 때문에 수치가 약간 그러니까 증가한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이런 그 조치 사항들에 대한 그 후속 조치, 뭐 이행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에 대한 네, 모니터링, 이행률은 확인 같은 거는 저희가 어떻게 두 달 하시나요? 안에 네. 두 달 안에 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받도록 되어 있고 네. 좀 사안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 두 달 안에 이행 조치가 안 되면 향후 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조치건에 대해서는 연말에 저희가 별도로 감사를 진행을 해서 그 부분은 따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됐는지 안 이행률은 한 97% 정도 됩니다. 97%. 네. 이 행정상 조치를 이제 뭐 시정 뭐 주의 이런 조치를 받으면 이게 뭐 어떻게 금평에 좀 저기가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시정 같은 경우에는 처분 계획을 저희한테 이제 통보를 해야 되고 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개선을 하기 조금 여러 가지 사안은 뭐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의 조치를 하는데 요 상으로는 행정상 조치로는 신분상 처분은 안 들어가고 신분상 처분을 저희가 행정상 조치와 이제 별도로 또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인사상의 약간의 불이익은 있습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은 좀 있고 네네, 뭐 금평에서 이런 이제 감점이 감점이 들어간다든지, 된다든지. 예, 이런 거를 많이 받으면 네. 이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이제 그런 지적 사례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조금 이제 자체 교육을 보조금 이제 집행 실태 조사도 하잖아요. 그것도 보면 이제 굉장히 지적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보조금 집행 실태. 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본청 관할 실국소를 다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1억 이상 시에서 보조금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보조금 단체에 대한 이제 지적 사항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건데 보조금 이 보면은 이제 뭐 정산 검사 소홀하고 뭐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네네, 절차 맞습니다. 미준수하고 네네. 서류 뭐 네, 미확보하고 이제 미첨부하고 예, 예, 이런 회계 것 서류 이거 같은 네. 거 좀 첨부 안 되는 경우 네. 그리고 정상 검사 뭐 지원되는 네. 거 또 실적 보고서 지원되는 거 네. 또 그리고 중요 물품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시라든지 보고 또 관리 같은 거 잘 안 되는 경우 또 차량 같은 경우도 좀 있고요. 네. 예.
대략 이런- 고정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조금만 그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신경을 쓰면 놓치지 않을 부분들인데 이게 전부 다 이제 뭐 놓쳐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담당 소홀히 하고. 담당 부서에서 조금 업무 연차이 좀 더 되고 관심을 가지면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보조금 교육을 우리가 자체 교육을 하죠. 이 교육이 네, 네. 예, 저희가 실무자 이제 직무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실시 해가지고 보조금 1회, 네, 네. 기술 업무 5회 네. 하고 있죠. 보조금 이제 자체 교육을 올해 3월에 했어요. 네. 3월에 했는데 여기 참석자를 보니까 110명, 사업부서 담당자가 68명이고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단체 담당자 42명 이렇게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게 그리고 1년에 이제 하반기에 또 한 번 하나 봐요. 네,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보조금 담당자랑 사업 담당자들 교육을 시켰고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하고 올해에는 그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이제 외부 전문가가 한번 교육을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2회 정도 보조금 감사는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네. 강의비까지 이제 주시면서 이제 이걸 보존 교육을 하는데 여기 그 참여하는 인원들이 그 뭐랄까 좀 집행 관련성이 낮은 그런 담당자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다음에 예. 그 대부분이 그 하이직 7급의 하이직 실무자들이 참석을 합니다. 근데 적어도 이 보조금 집행의 책임과 이런 권한을 가진 팀장급들도 오셔가지고 좀 이걸 참여를 해서 들어야지 또 직원들도 통솔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간 관리자급의 참여가 굉장히 적고 교육에 좀 실효성이 좀 실질적으로 있냐 이런 좀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부서에서 보조금 담당자와 시설의 보조금 담당자는 업무 처리하는 게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올해 하반기 정도에 이제 자체 교육을 할 때는 보조금 담당자랑 사업 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구분을 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교육 위주로 할 예정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간관리자 부분은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로 실무자 위주로 교육을 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 교육 때 좀 더 반영해서 그 같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결과 자료를 보니까 만족도 조사도 이제 실시를 안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네, 참여한 네. 거. 이런 네. 조사를 해가지고 그 만족도가 어떤지 그분들의 뭐 또 뭐 건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다음 교육에 좀 그걸 근거로 사용해서 좀 넣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생각을 못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하반기 교육에는 만족도 조사 별도로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다음 교육 때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이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참여 인원도 좀 이게 거의 이 63 몇 명이야? 68명이면 사업부서 다 온 겁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자체 교육을 2회 정도 하기 때문에 그 다는 아니고 전반기 하반기 예, 예. 나눠서 이렇게 올 수도 예, 있고 예. 그렇나요? 네. 그런 부분들 이런 그 실무 담당 그러니까 실무 담당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다 모든 부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여를 해서 해야지. 이거 매번 지적사항 반복되는 것들 똑같이 나오고 이 종합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종합감사도 이거에 대한 교육은 안 하시나요? 이게 지금 실무자들이 계속 바뀌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인수인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 이제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인수인계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인사 이동 때 7월이나 1월 정기 인사 때 제가 공문을 전부서에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부는 이제 세월에 가면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올려서 인수인계를 이제 잘 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안내는 하고 있는데 잘 안 이제 되잖아요. 예, 잘 안 예전부터 되는 경우도 했었고.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 하반기나 내년쯤에
본청 대상으로 해서 그 정보 통계과다 자료를 좀 받아서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거 인수인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금평에서 좀 감점을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인수인계라는 게 이게 계속 순환보직인데 이게 새로 간 분이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러면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수인계가 정확히 돼야지 이 우리 행정의 업무에 마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맞습니다. 엄격히 해가지고 나중에 금평에도 반영을 좀 하고 만약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 그걸 어떻게 그 조사를 할지 그거는 이제 그 내부에서 감사관실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네. 그거를 좀 그렇게 해서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인수인계 안 해주는 사람한테 좀 뭐 행정 제재를 아니 뭐 그런 좀 제재를 좀 가는 게 그래야 그게 전부 다 뭐 일상화되고 그래야지 이게 정착을 할 것 같아요. 네. 인수인계 부분. 네, 그러니까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고민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감사원 감사 지금 받고 있죠. 감사원 감사는 저희가 3월 초부터 받아서 지난주 17일 날 일단 실질 감사는 마감을 했고요. 예. 아직은 마감 회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마감 회의. 이제 마감 결과? 감사 끝나면 대략 이제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 위주로 감사를 진행을 했고 또 어떤 부분의 개선이나 지적 사항에 대한 네. 그 대략적인 건데요. 네. 이제 감사원에서 아직 일정을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이제 추후 일정 정한 다음에 마감 회의는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보통 마감 회의하고 마감하고, 네. 보통 2달 안에 저희한테 2달 안에. 통보해주게 되어 있는데 뭐곧 전후로 옵니다. 그 감사 결과 나오면 저희도 한번 들어주시고 그거에 대한 뭐랄까 조치 그다음에 대책들 좀 강구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감사원 감사는 지금 얼마 만에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는 2016년도에 받고 8년 만에 받았습니다. 8년 만에 받으시는 네. 거예요. 16년. 도감사 같은 경우는 도감사는 2020년도에 받았고 네. 올해 5월 달에 감사원 감사랑 협력 감사로 같이 받습니다. 5월에. 네. 도감사는 5년 주기로 정도로 받나요? 보통 3년 주기로 3년 보는데 이제 도에서 전에처럼 시군 종합 감사보다는 특정 감사 식으로 약간 감사 방향을 특정 약간 예예 사안에 대해서. 예예. 그래서 이제 종합 감사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다가 좀 자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방향이 약간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감사식으로 하신다. 변경이 돼서 이런 감사 지적 사항들 이제 그러면 이제 올해 굉장히 몇 년, 5년 도감사 같은 경우도 5년 만에 받는 거고 감사원 감사도 8년 만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조치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행 여부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외부 감사 대비하는 게 이제 감사관에서 또 하는 역할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한 가지 시민 명예 감사관 지금 우리 20명인가 봅니다. 이쪽 네. 되신 분들이 네. 이분들이 주로 하는 활동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분들이 현재 이제 저희 종합감사에 같이 참여도 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이제 또 주변에 어떤 심의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안도 해주시고 또 현장 감사 때 같이 참여도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유사시 민방위 대피시설 같은 경우나 또 어린이 이제 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 놀이기구 같은 것도 같이 현장 감사 나가시고 또 이제 특정 감사식으로 해서 건설 사업 현장 거기도 같이 전문위원들은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24년도에 종합감사 14회를 했는데 15명이 참석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네, 좀 종합감사 때 대부분 한 분 정도 한 참석, 분만 오는 거야? 20명 예, 중에 다 온 한 분 여러분이 오는 게 정도 아니라? 오시고 아, 이제 현장 감사 나갈 때는
북부, 남부, 서부로 해서 이제 북부, 남부, 서부에 세 분씩 계십니다. 일반 감사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같이 그렇게 현장에 나눠서 예, 현장에 같이 참여하시고 이제 건설 사업장도 상하방이 나눠서 할 때 분야별로 참석하십니다. 이게 종합감사나 이럴 때 한 분만 참여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감사를 보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이제 주로 이제 시민불편상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와서 제안해 주십니다. 그래도 좀 민원을 좀 그래도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뭐 거기서도 시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시민 불편사항들 네, 할 그리고 부분이 이제 있을 저희가 건데 한 종합감사 명이 하기 가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종합감사 하기 전에 시험 페이지에다가 네. 감사 미리 사전 예고를 띄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 신장 일동 뭐 감사하면은 신장 일동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 진행한다고 띄워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제보 같은 것도 하시는 뭐 경우도 있고 예.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 그러니까 보통 종합감사할 때는 한 분이 참여를 하시고 특정감사할 때는 종합감사랑 보조감사 할 때는 네. 서류로 볼 때는 한 분 정도 오시고요. 네. 이제 현장 감사 할 때는 기관 그 지역 북부, 남부, 서부를 나눠서 해서 그때는 북부, 남부, 서부에 계신 세 분들이 다 돌아가면서 참석을 하시고 이제 건설 사업장 현장 감사는 뭐 토목 분야든 소방이든 전기통신 분야가 뭐 사업에 맞는 일정에 같이 참석하십니다. 이게 보니까 전문가가 11분이고 일반 이제 시민이 9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제보하고 건의하는 사항들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조치하는데 이제 불가 의견이 16건이 이제 제보가 건의가 됐나 봐요. 됐는데 불가가 4건이고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지금 이제 시민 명예감사관 제도가 이제 시민들도 이런 그 행정에 좀 참여하고 투명 뭐 행정의 투명성이랄까 뭐 이런 뭐 참여하고 이런 좋은 이제 제도인데 이분들이 좀 와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전문 분야의 분들은 전문 자기의 분야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업무를 하겠지만 일반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역할을 좀 주어 준다든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 시민 명예감사관 제도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뭐 그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운영 실적이 올해는 몇 회입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는 4건 신청했습니다. 4건이요? 예, 저희가 이제 부서에다가 받아서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경기도로 보냅니다. 올려서, 예.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반영이라든지 또 제외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근데 이게 좀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많이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죠? 네. 부서에서? 이제 그게 사전 컨설팅을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이제 적극 행정을 기본으로 하고 내부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법령이나 어떤 유권 해석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을 하는 거라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부서에서 잘 활용할 수 되게 좋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인데 이거에서 이해가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은 이게 약간 면책의 어떤 그러니까요. 그런 권한을 네.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면책의 특권을 주기 때문에 부서에서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분기별로 부서에다가 공문을 또 보내고 세월 시스템에다가 게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직원들이 많이 알아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거 제도 활용하는 거를 좀 권장해 주시고 해주세요. 이게 뭐 저희도 이제 민원을 받고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이제 담당 부서에서도 뭐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판단 내부에서 이제 뭐 규정이나 이런 거 판단하다가 이렇게 이런 제도 이용하면 될 텐데 이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자기들 내부에서 그냥 처리하고 말지. 네, 이런 맞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 진짜 저 민원인 입장에서는 되게 좀 뭐랄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좀 활용해가지고 도에서 감사를 해주면 이걸 갖고선 진행이 될 수 있잖아. 안 네, 되면 안 되고 되면 그런 좋은 제도인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네, 같아서 네. 이거를 좀 적극 좀 네. 홍보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이제 부서에다가 사전 컨설팅이 네. 적극 행정이랑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이라 활용하면은 직원들 업무 연찬도 되고 또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웠던 부분들도 이제 좀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좀 더 주력을 해서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교육 같은 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종합감사 대비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가지고 부서들 해당 부서들 뭐 올해 뭐 12개가 해당이 되면 그 부서들 담당자들 오라 그래가지고 교육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도 사전에 좀 저희가 이제 교육을 많이 활성.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신평동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업무 급여비라든지 어떤 그런 간단한 부분들은 부서에다가 자체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을 해서 결과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종합감사 나갔을 때 같이 보고 부서에서 잘하고 있으면 이제 저희가 감사를 그 부분은 면해주고 면해주고. 네, 그렇게 조금씩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더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마련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대처해가지고 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